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박근혜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등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청문회를 거쳐야 하겠지만 현역 의원 6명이 현 정부의 내각에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매일 저녁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한 가지씩을 드리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현 정부의 각 부처 장관들에게 단소리든 쓴소리든 어떤 설 덕담을 전하고 싶으십니다.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등 현 정부의 각 부처 장관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설 덕담은 무엇입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요. 예스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책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어른들의 평생 공부법 시라토리 하루히코가 쓴 독학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7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적쇄신이 이제 된 건가요?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제 결국 사임을 해서 받아들였네요. 네. 후임 인선은 어떻게 된답니까? 네, 그게 가장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요. 네. 김기춘 실장은 이번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차례 박근혜 대통령의 사의를 표명해 왔습니다. 네. 그러나 마땅한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비서실장 역할을 계속해 왔었죠. 그렇지만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가 검증 과정에서 상처가 났고요. 대내외에서 청와대 내 인적 쇄신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사의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관심은 새로운 비서실장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겠죠. 네. 이와 관련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요. 오늘 기자들에게 후임 비서실장은 설 연휴가 지난 뒤 적절한 시일을 택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청와대는 오늘 통일부 장관에 홍영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을,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을,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는 임종룡 농협금융지주회장을 발탁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네. 네티즌들 의견은요, 갈렸는데요. 이거 김기춘 실장의 사임의 문제에 관한 의견입니다. 노구를 이끌고 대통령을 보필하느라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위로 의견도 있었고요. 반면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나 국정을 마음대로 농단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김 실장을 비난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쪽 소식 보죠. 네. 문재인 대표가 어제 저녁에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만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 어제 만찬은요. 문 대표의 제안으로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1시간 반가량 배석자 없이 2사람만 이루어졌습니다. 2사람의 단독 회동은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회동을 마치고 안 대표와 함께 나온 문 대표는 취재진에게 좀 도와주시고 함께 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을 들었다면서 이기는 당을 만들려면 당이 외연을 확장해야 하는데 안 전 대표의 역량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 전 대표도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나 하는 고민을 많이 나눴다. 앞장서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나가실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문 대표가 구상 중인 초계파 원탁회의 참여에 대해선 추후 회의 구성이 구체화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앞서 박지원 의원이 참석을 약속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반응이죠. 네. 네티즌들 의견은 역시 갈렸는데요. 여당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만나봐야 또 분열하고 자기들 밥그릇이나 서로 탐할 텐데 뭐하러 만나냐며 부정적 의견을 줬고요. 네. 야당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의 감동적인 만남이라면서 차례로 대통령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네. 서울시 소방본부 감사팀이 고생한 소방대원들에게 무료로 주는 커피를 뇌물이다. 네. 그래서 커피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병원 측에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티즌들이 아주 공분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앞선 의견들은 네티즌들이 반반 갈렸는데 네. 여기서는 다들 똑같은 의견을 줬습니다. 네. 그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순천향대 병원은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환자를 이송해온 소방대원들에게 무료로 병원 소속 카페에 커피와 생수를 제공해 왔다고 합니다. 무료 커피는 소방대원이 소속과 이름을 쓰고 카페를 이용하는 식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본 한 시민이 소방관들이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는 대가로 커피를 무료로 마신다라는 내용의 제보를 서울시 소방본부 감사팀에 했고요. 아하. 감사팀은 자체 조사를 통해서 순천향대 병원 측에다가 관련 사실을 확인한 다음 앞으로는 소방대원에게 무료 커피 제공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네. 서면 확인서까지 받아갔습니다. 네. 이에 소방대원들은 국민안전처 통합 등으로 안 그래도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커피 한 잔에 대해서까지 뇌물이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너무하다는 반응이고요. 네. 또 순천향대 병원 측도요 황당해하는 표정입니다. 순천향대 병원 관계자는 고생하는 소방관들을 위해서 선의로 커피를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네. 감사팀이 확인서까지 받아갔다면서 아무튼 앞으로는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분하고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설날에 선물이라고 국회로 가득가득 들어가는 물품들은 그냥 단순 선물이고 네. 커피 한 잔은 뇌물이냐며 납득할 수 없다는 댓글을 달았고요. 다른 네티즌은 제보한 시민도 어이가 없고 그 제보를 받고 커피를 뇌물이라고 단정하는 감사팀도 어이가 없다면서 네. 내 자식은 절대로 소방대원 시키면 안 되겠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표현까지요? 네. 커피는 뇌물이 아니죠? 그렇죠. 커피 한 잔.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서 담배값을 올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네.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 이 느닷없이 노인들을 위해서 저가 담배를 생산해보겠다. 뭐 이런 검토해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요. 오늘 오전 있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담배값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기존 담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저가 담배를 검토해 볼 것을 당 정책위에 지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유 원내대표가 경로당 등 민생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면서 검토 후에 저가 담배 생산이 가능하면 저가 담배 판매 대상 기준 등 기술적인 부분까지 정책위에서 세밀하게 다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도요. 한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유승민 대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가 담배도 한번 검토해 보자고 했다면서 대상과 관련해 꼭 노인분들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담배값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모든 애연가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말이죠. 지금까지 정부가 담배값 인상은 증세가 아니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국민 건강 증진의 정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유 원내대표의 발언은 그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티즌들도 역시 이런 정책 모순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국민 건강 위해 담배값 올렸다면서 노인들을 위한 저가 담배를 내어놓으면 노인들은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인가? 네. 라면서 정부의 이중 행태를 비난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이젠 담배 살 때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신분증을 내밀고 사야겠다면서 몇 살부터 노인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얘기겠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동영 씨와 함께 했습니다.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 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 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등 현 정부의 부처 장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설 덕담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고요.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대통령께 직언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에 발린 말만 하는 장관 누가 못합니까? 8363번님 의견이시네요. 더는 바라지도 않으니 새해는 취임할 당시 했던 말만 그대로 지키면 좋겠습니다. 6233번님 의견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등 현 정부의 부처 장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설 덕담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에 대한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책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분께 추첨을 통해서 어른들의 평생공부법 시라토리 하루히코가 쓴 독학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원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들어갑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우로 정렬 2588 2588 2월 누군가는 1,000원으로 버스를 탈 때 누군가는 1,000원으로 모닝의 주인이 된다. 1년간 하루 1,000원씩 이자만 내고 이후 원금을 상환하는 1,000원의 행복 프로그램으로 2015년 더 뉴 모닝을 만나세요. 스마트 오토 기준 선수율 15% 48개월 할부 금리 3.9% 홈페이지 참조. 기아 자동차.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향 하우징 페어 2015년 2월 26일부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고 가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오늘 퇴근길은 도심이나 고속도로 교통량이 매우 많습니다. 우선 강남대로는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강남역 방면 1, 2차로에서 버스와 승용차 간에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 또 다른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인데요. 이 여파 때문에 이 부근에서도 더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사평로 이수교차로 방면 3호 가든에서 이수교차로 쪽으로 밀려지는 하고 있고 반대편도 서행입니다. 봉은사로 따라 차병원 사거리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구간도 양 방면이 서행입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공항 방면 성수부터 반포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여의하류 나들목부터 동작대교 구간 이후 반포대교 지나 청담까지 정체입니다. 서부가선도로 도심 쪽 교통량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금천교부터 성산대교 북단까지 거의 전 구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 안양 쪽으로는 목동교부터 오목교 다시 고척교에서 금천교까지 시속 20km 미만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우여곡절 끝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그리고 청와대는 오늘 소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설 연휴 이후 여야는 또다시 인사청문회, 대정부 질문, 공무원 연금 개혁과 민생 법안 처리로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여당의 경제통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알려진 사선의 이한구 의원이 지난 금요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 이 한구 의원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랜만입니다. 갑작스럽게 불출마를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언제부터 마음먹으신 겁니까? 최종 결심은 근래 했습니다만, 예. 사실은 내년도에 이제 출마하려면은 네. 지역구에 살아야 돼요. 1년 이상을. 예. 그 이사하셨다는 소리 있던데. 예? 이사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거는 옛날부터 제가 대구에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아, 예. 분당에서 살았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의원 생활할 때 이제 대구에 전세에 들어가 있다가 네. 전세값이 너무 올라갔고 다시 분당으로 주소 이전한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예. 그 불출마 선언하신 이유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금년이 굉장히 우리 정부한테는 중요한 해고 또 제가 판단컨대는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문제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경제 문제를 걱정을 하시고 또 집중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이한구 의원님 같이 중요 인사의 이 거취에 관해서는 이렇쿵저렇쿵 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제 오늘 사임의 의사가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뭐 비서실장 후임설도 있고요. 경제부처 입각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글쎄, 언론에서는 그냥 소설을 잘 쓰니까. 소설입니까? 예, 소설 쓰는 건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 예. 아니, 그래도 이제 왜냐면 이 나라의 그 경제를 워낙에 걱정을 하시고 경제통이시니까, 또 최경환 부총리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11개월 후면 또 총선이 또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오늘 소폭 개각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비서실장도 이제 공석이 됐고요. 앞으로 이한구 의원님의 거취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경제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좀 하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제가 과거 한 1, 2년 동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세계 경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구조적으로 굉장히, 갔다 가면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예. 그런 걱정이 되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정말로 좀 획기적인 또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면, 예.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네네. 이제 그런 걸 찾아보는 어떤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거를 물론 이제 관계되는 데서 나름대로는 고민도 하고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좀 안심이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그런 거 좀 더 관심 갖고 또 간섭도 좀 하고 또 얘기도 좀 하고 이러려고요. 예. 하여튼 이 경제 문제를 이렇게 걱정해 주신다는 것만 해도 고마운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경제가 좀 구조적으로 좀 위험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어떤 점에서 어떻게 위험하다고 지금 보십니까? 이제 시간이 충분치 않으실 테니까 내가 언제 좀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특별히 따로 초대해서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근데 인구 구조 변화나 지금 산업 공동화 현상이나 또 잠재 성장률이 지금 자꾸 급격하게 떨어지는 문제, 또 과잉 부채가 이게 급증하는 문제, 또 지금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려면은 자금도 좀 모이고 손님도 모이고 또 인재도 모이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그냥 대충 흘러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걱정이 돼서, 그걸 좀 우리가 다 함께, 위기의식도 다시 다잡고, 또 해결책도, 다른 갈등 구조 속에서도 찾을 건 찾고, 이렇게 좀, 특별히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데 앞장서야 될 사람들도 좀 여러 명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가장 큰 우선 사업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세제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손을 대고 있는데 우선 급한 대로 부동산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가격 부채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예, 글쎄 지금 제가 정부 정책 중에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정책이에요, 사실은. 예. 사실은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일단 부동산 시장을 그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은 이게 오래 가기가 힘들지 않냐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소득 대비 주택이 이미 값이 높은 상황이고 네. 이것 때문에 소득 분배가 구조적으로 지금 나빠지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또 인구 구조에 비해서는 주택 보급률이 상당히 이미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추가 수요도 별로 없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괜찮겠느냐 또 이미 부동산 관련해서 부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네, 가계부채가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이거 자칫 가격을 유지 못하게 되면은 물론 가계도 문제지만은 예. 금융기관들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래서 예. 여기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저성장 저물가에 이 무슨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일각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뭐 정부 측에서는 뭐 크게 걱정할 건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문제가 어떻게 보시나요? 전 세계적으로는 디플레 우려가 있죠. 예. 그 선진국이 지금 벌써 그런 현상이 좀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디플레 걱정은 아직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건 안 해도 지금 되겠습니까? 지금 뭐 가격 올라갈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가격 인상 요인은 있다. 근데 물가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도대체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한 거죠. 답답하시다고. 이게 대가 깨서 답답하다고 그러시면 안 되시죠? 이게 굉장히 답답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왜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예, 원래부터 뭐 성장을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시장도 대외 의존되고 자금도 대외 의존하고 근데 이게 좀 주로 선진국 시장부터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죠? 네. 거기 저성장이 되고 또 자금 이동이 굉장히 심하니까 네. 무슨 날벼락을 맞을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우리 내부에서는 국제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내수도 잘 안 되고 수출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자꾸 보이고 네. 특히 우리 주력 산업들이 중국한테 지금 자꾸 밀리고 예. 이러다 보니까 우리 소득 올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고용인데 예. 고용 사정이 좋아지면 저절로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겠죠. 전반적으로. 예. 그런데 거기에서 딱 지금 한계를 노출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생활비는 중요한 생활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주거비나 교육비나 예. 이런 게 많이 올라가고 또 복지한다면서 지금 사회보험료는 자꾸 올라가고 그죠? 예. 이런 거가 이제 상황이 이래 돼 있는데 그래서 정부는 나름대로 재정 적자 감소하면서 각종 공제제도 같은 거 도입해서 좀 세제상에서 중산층 이하 사람들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불충분한 거죠. 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봐서는 빨리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올리고 창조 경제 활성화를 하는 정말 확실한 방법을 찾아내서 실천하지 않으면은 네. 지금 이나마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같이 이거는 누구 보고 해라 이렇게 갖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예. 이거는 우리 국민 각자가 자기 맡은 일 제대로 하고 정치권이 제대로 하고 또 관료들은 더 열심히 하고 네. 하는 이제 그러면서 옛날식으로는 또 하면 안 되니까 해갖고는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네. 그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걸 그러니까 고민을 해서 찾아내야죠. 네. 그래서 찾아내고 조금 어려운 거 있더라도 네. 실천하고요. 네. 그래서 자꾸 경제 혁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창조 경제 얘기 자꾸 하는 거고 그런 거죠. 네. 그게 쉬울 것도 자꾸 얘기하면 뭐해요? 네. 앞에 이제 내수 부진 말씀도 하셨는데 도대체 소비도 그렇지만 대기업들의 이 투자도 전혀 거의 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대체 왜 대기업들은 이렇게 투자를 안 한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거든요. 예. 왜 그러냐? 그 내버려둬도 되나요? 아니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있죠. 그거 투자해봤자 본전 못 건지니까 그렇죠. 예. 안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 본전 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투자 촉진책이죠. 예. 그러면 그게 이제 비용에서 뭐 절감이 일어날 수 있다든지 예. 또는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시장을 새로 뭐 만들어 준다든지 예. 예, 또 여러 가지 정부 규제 같은 걸 좀 풀어준다든지 예. 또는 공기업 같은 데서 독과점력 행사하는 거를 그걸 풀어서 민간들이 같이 참여해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네. 또는 이제 금융기관에서도 서비스도 개선하고 자금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을 좀 바꿔준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과학기술 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거를 좀 과거보다 더 과감하게 열심하게 해야죠. 네. 그거 좀 하라고 하시죠. 예,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하라고 하는데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아니 이제 그런 거 자꾸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죠? 예, 예. 아주 실천 가능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자꾸 하고 또 그렇게 정부가 변화를 하려고 할 때 네. 그때 국회에서도 관계되는 법을 잘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것이고 네, 네. 국회가 또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호되게 좀 야단을 쳐야 되는 것이고 네. 언론도 제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좀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네. 국회에서 이제 경제 활성화 관련 법들을 이제 통과시키지 못하는 부분도 지금 있고요. 반면에 또 야당에서는 법인세로 올려야 된다. 그동안에 법인세 깎아줬는데 뭐 투자란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또 복지 논쟁을 또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인세를 지금 뭐 올려야 할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그 아이디어는요, 예. 우리 같이 망하자는 아이디어하고 같이 똑같다고 망하잖아요. 생각해요. 예. 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갖고 머리를 싸매고 있고 예. 어떻게 하면은 기업들을 자기 나라로 유치할 건지 지금 경쟁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그 바깥으로 오히려 바깥이 더 낫다 그래서 나가버리면은 네. 그러면은 법인세율 지금보다 2배 올려봤자 네. 세금 하나도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돈 버는 사람들이 국내에서 생산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예. 이익을 제대로 창출하게 내게 하고. 해서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하고 부품도 많이 사도록 할 건지 네. 그렇게 해서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기만 하면 네. 지금 세율 갖고 또 지금 세목 갖고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노력은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걸핏하면은 자꾸 이렇게 꿀밥만 먹이고 있으니까 네. 그 꿀밥 먹일 때는 먹이더라도 그냥 분위기를 자꾸 이렇게 나쁘게 하면 안 좋죠. 그런데 무슨 또 온갖 무슨 감면이 이런 게 많아가지고 실효세율은 뭐 법인의 경우에 뭐 16%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말씀 잘하셨어요. 네네. 근데 그 감면은 왜 해주는 것 같으세요? 그거에 이제 무슨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예, 예. 기업들 보고 R&D 투자 좀 많이 하라고 그러고 예, 예. 고용 많이 하라고 그러고 뭐 또 근로자들한테 혜택 좀 더 주라고 그러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그거만큼 우리 국내에서 혜택 받는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네. 그걸 꼭 세금으로 다 걷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복지 문제하고 이제 증세 문제가 뭐 이제 서로 상반된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싶어요. 네. 우선요, 복지 재정은 앞으로 굉장히 더 나빠질 겁니다. 현상대로 가면은. 예. 그런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예.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나빠지고 또는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예. 장기적인 대책을 가져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대책은 뭐냐면은 복지의 내용이나 복지의 전달 체계가 제대로 돼 있느냐. 네. 이것을 따지는 게 급합니다. 예. 그러니까 복지는 한번 제도가 도입되면 그걸 불리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연구 많이 해서 도입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지 3원칙에 위반되는 게 제법 있거든요. 네. 그거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또 복지 전달책에도 지금 엉망이잖아요. 예. 받는 사람은 몇 개 더 받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구경도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런 거 이제 바로 잡고요. 네. 그리고 재원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다른 세출도 좀 줄줄 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 예. 뭐 잘 아시잖아요. 네. 보면은 정부가 하는 사업 중에 엉터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러고도 모자라면은 또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나 또는 그 정부에서 정하는 가격 같은 것도 현실화해서 네. 수익자나 또 그것을 하도록 그 모인 제공한 사람들한테 부담을 더 많이 지우고 네. 그렇게 하면은 상당 정도 재원이 확보될 수 있어요. 네. 그러고도 지금 모자랄 거예요, 앞으로. 왜 그러냐? 앞으로 모자라는 가장 큰 이유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자라요. 네. 잠재 성장률이요. 예. 지금 인구 구조도 그렇고 지금 노령화, 고령화. 하는 행태로 봐갖고는 지금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러면 자동적으로 세수가 줄거든요. 네. 복지 수요는 늘고. 네.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예. 그게 경제 정상화 조치예요. 네. 경제 혁신하고 창조 경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를 과감하게 하고 네. 그러고도 모자라면은 그때 세금 면에서 좀 더 조정할 것들 더 찾아내자. 네. 순서를 그렇게 정해야지. 네. 지금 잠재 성장률 올리고 경제 혁신하고 창조 경제하고 하는 그런 거는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도 안 하고 있으면서 네. 대놓고 정세하자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이 판에 지금 통상임금이니 뭐니 해갖고 임금비가 자꾸 올라가서 어떻게 하면 사람 덜 쓸까 고민하고 앉았는데 거기다가 세금까지 더 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바깥으로 가버리면 도골치 아프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록 해야죠. 네. 잠재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그것부터 해놓고. 네. 할 거 다 하고도 모자라면 그때 고민을 해야지 이제 해야 될 건 안 하고. 네. 자꾸 쉽게 또 지금도 세금도 내는 사람만 내지 어디 안 내는 사람들은 또 잘 빠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지 좋은 말씀들 앞으로 많이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다 돼서요. 여기서 마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한구 의원이었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GDI 엔진의 강력한 파워. 16휠 기준 18.2km의 압도적 복합 연비. 새로워진 소나타 하이브리드. 지금 출발합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들으셨어요? 몇 배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줄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 하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SK텔레콤.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향하우징 페어. 2015년 2월 26일부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죠. 이완구 국무총리 등 현 정부의 부처 장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설 덕담은 무엇입니까? 하는 주제이지요. 6090번님께서는요. 신임 총리는 잡음이 많은 상황에서 임명된 만큼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9779번님께서는 새해에는 국민들 살림살이 좀 나아지도록 경제 살리기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